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 신소재공학과 교수 박장홍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공학교실의 김자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브란스 병원 내부민외과 교수 이용호입니다. 사실 당과 같이 작은 분자애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보통 진단을 할 때는 혈액을 기준으로 이야기하긴 하지만 다른 눈물이나 땀이나 이러한 체액에도 여전히 같이 존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확산 기작에 의해서 혈액 속에 있는 당이 올라가면 눈물에 있는 당도 올라가거나 같은 경향성을 보이기 때문에 눈물을 통해서도 저희가 당 수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나 정상인을 대상으로 저희가 임상 시험을 실시를 했었는데요. 거기서 보면 방금도 김자영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눈물에서 이제 포도당을 측정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중요한 거는 피 속에 있는 포도당, 즉 혈당이잖아요. 그래서 그 피 속에 있는 게 눈물로 이제 반영이 되는데 조금 지연되는 시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이 눈물을 통해서 측정하는 값이 실제 혈당과 한 97% 정도는 정확도를 보여서 상당히 정확도가 높은 이런 디바이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팀은 지금 이제 이용호 교수님, 이제 김자영 교수님, 그리고 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경북대 안과병원의 이제 김홍균 교수님, 그 다음에 또 이제 키스트의 이제 김주희 박사님도 저희가 같이 참여해서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눈물당과 이제 혈당 간의 이제 상관관계가 있냐 없냐는 이 안과 쪽에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되어 왔고 이제 연구하는 사람마다 이 결과가 다 다르게 나와서 굉장히 좀 이렇게 논쟁의 여지가 많았던 분야입니다. 예를 들어서 50년 전부터 이제 계속 연구를 했었는데, 이제 어떤 쪽 논문에서는 눈물과 이제 혈당 간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다라는 결과를 얻었고, 또 다른 이제 그룹에서는 이제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보고한 논문도 있고요. 논문이 한두 편이 아니라 거의 5대5 정도로 이제 굉장히 이제 찬반 논란이 심했던 이제 분야이고요. 구글과 같은 대기업에서도 컨택트 렌즈를 2014년도에 이제 개발을 하다가 이제 그 구글 같은 경우에는 상관관계가 없다라는 결론이 나와서 프로젝트를 포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연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저희는 이제 결론을 내려서 이제 저희 팀이 이제 연구를 한 10년 가까이 사실은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이 논쟁의 여지가 이제 많았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눈물을 어떻게 채취를 하냐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사람이 안구의 통증을 느끼게 되면 이제 그때는 눈물의 성분도 달라지고 눈물에 나오는 양도 일시적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김홍균 교수님께서 이제 그쪽 부분에 대한 이제 아이디어를 주셔서 기존 논문들을 찾아보니까 눈물을 채취할 때 안구를 이제 건드리기도 하고 건드리지 않기도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분석이 잘못됐다라는 이제 저희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컨택트 렌즈를 최대한 굉장히 소프트하게 저희가 만들어서 이제 사람이 착용을 해도 이제 통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는 이제 디자인을 했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 센서와 전자회로들을 전부 다 이제 신축성이 높은 디자인으로 이제 바꾸는 연구를 했었고, 그 다음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이 사람마다 이제 신진대사가 다 다르다는 점이죠. 그래서 피에 있는 이 포도당이 이제 눈물로 이제 이 확산이 되려면 세포벽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 통과하는 시간이 사람마다 조금씩 다 차이가 난다라는 거를 이용호 교수님하고 같이 이제 임상 실험을 하면서 저희가 알게 됐고요. 그러면 각자의 고유의 이제 이런 지연 시간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각자 가지는 고유의 지연 시간을 저희가 계산을 해주면 이제 이 눈물당과 혈당 간의 상관관계를 굉장히 높게 저희가 얻을 수 있다라는 걸 알게 돼서 저희가 이제 그런 컨택트 렌즈와 이제 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디자인하게 됐습니다. 사실
그 부분이 이제 저희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부분이고요. 일단 통증이 없어야 되고, 그다음 렌즈를 착용을 했을 때 이제 각막이 손상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전자회로 부분이 렌즈 내부에 다 들어가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센서에 이제 눈물만 전달될 수 있는 미세한 구멍을 만들었고, 렌즈 소재도 실제 이 소프트 컨택트 렌즈에 쓰이는 소재를 저희가 그대로 썼습니다. 렌즈 두께도 최대한 얇게 만들고 해서, 또한 전자회로들은 색깔이 투명하진 않기 때문에 동공을 가리지 않도록 이제 렌즈 바깥쪽 이 테두리 부분에 전자회로들이 다 배치를 하고, 그래서 렌즈를 착용한 상태에서도 동공을 통해서 앞을 볼 수 있도록 저희가 디자인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혈액에서부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눈물까지는 이제 당이 확산을 통해서 세포벽을 통과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혈액 속에 있는 당보다는 확실히 굉장히 적은 농도의 적은 양의 당이 눈물 속에 존재하게 됩니다. 한 100분의 1 정도 된다고 저희는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작은 농도가 작게씩 변하기 때문에 당을 읽어드릴 수 있는 센서가 굉장히 고감도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반복적인 리딩을 하기 때문에 그동안은 저희가 착용하고 있는 동안은 안정적으로 정확한 신호를 내야 되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당에 선택적이고 정확하고 안정적으로 구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글루코스 센서, 당의 센서의 성능이 굉장히 여기서는 필수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당뇨병에서 혈당은 이제 변동성, 이제 밥 먹을 때 전후로 이렇게 올라가는 스파이크나 이런 패턴들을 실시간으로 잘 측정을 해야 되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정상인보다는 당뇨병 환자가 훨씬 더 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정확도나 이런 걸 평가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당뇨병 환자 한 10명 좀 넘게 함께 임상 시험을 했었는데 상당히 정확도가 높았던 걸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연속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렌즈를 얼마나 오래 착용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이슈일 수도 있는데, 일단 저희 현재 실험에서는 24시간 기준으로 저희는 실험을 했었고, 저희 렌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NFC 칩을 쓰기 때문에 배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발열 문제는 저희가 이제 확인을 했을 때 온도 상승은 거의 안 일어나는 걸로 저희는 확인을 했었습니다. 혈당 조절이 되는지를 보려면 지금까지는 매번 이제 손가락에 침을 이용해서 체열을 하거나, 또는 요즘은 연속 혈당 센서라고 해서 이제 배나 팔에다가 이제 센서 이제 동전 같이 생긴 걸 이렇게 붙이게 되는데요. 사실 그게 바늘로 찔러서 해야 되는 환자들의 굉장히 좀 부담감이 좀 있고, 접착제를 이제 단단히 붙여야지 이제 샤워할 때나 이럴 때 안 떨어지니까 그런 접착제에 대한 또 알러지도 있고,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환자들이 많이 활용은 되고 있지만은 아직까지도 좀 한계점이 좀 있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런 렌즈라는 센서를 통해서 사실 통증이나 이런 것도 없고 굉장히 쉽게 착용이나 이렇게 탈착도 가능하고, 이런 정확도적인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개인 간의 그런 지연 차이만 좀 잘 극복이 된다면은 굉장히 환자들에게 있어서 혈당 모니터링과 관리를 하는데 큰 이제 기여를 할 수 있는 제품이 나중엔 되지 않을까, 저희가 임상시험 하면서 그런 경험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열악한 또 이게 외래 진료 환경 중에 저희 또 새로운 또 센서 개발에 많이 이제 도움을 주셨던 저희 당뇨병 환자분들과 또 임상 시험을 위해서 많이 애써준 저희 연구 간호사 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이 실험이 사실 뭐 10년 가까이 이제 되어 왔고, 그다음 최근에 이제 이 연구를 마무리한 학생이 이제 저희 연구실 박원정 학생이고, 학생들이 사실 제일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장기간 연구를 집중해서 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데, 박원정 학생이 굉장히 오랫동안 이 연구를 잘 수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